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퀵 토플 스피킹의 강사 애슐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개정된 2026년 토플 스피킹의 변화의 포인트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시험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바뀐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되실 수 있어요. 자, 그 고민들을 제가 싹 다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저와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같이 보실게요. 자, 그럼 스피킹의 개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독립형, 통합형 과제 구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끝났는데, 자, 대신에 기존의 이 네모난 구조에서 두 가지 태스크로 변경이 됐고요. 총 11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뀐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는지 저와 같이 보실게요. 신유형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isten and repeat. 그냥 듣고 따라하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듣고 따라하기란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되시죠? 그냥 이제 발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확인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조금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기억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이 한 7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앞에 문장은 좀 짧고 뒤로 갈수록 문장이 길어지는 부분이죠. 자, take an interview. 자, take an interview는요. 여기서의 이제 문제가 실제 내가 상대와 대화하듯이 인터뷰란 부분이 계속 쭉 이어지는 건데 기존에 사실 독립형 구조에서 나왔던 식의 문제가 여러 개가 연달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뭔가 답을 끝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질문이 나오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나와 그 다음에 뭔가 인터뷰이의 입장, 인터뷰어의 입장에서 나한테 계속 뭔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고 나는 그 시간의 압박, 그 압박감을 이겨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예전에는 그냥 single question이었다면 이제 그 multiple questions로 실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그냥 논리에 대한 중심이었다면 이제 실제 대화와 발화 능력에 대한 중심. 결국은 스피킹이라는 것이 뭔가 템플릿만 외우고 스크립트만 암기해서 그냥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발화를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근본적 스피킹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isten and repeat의 도입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 드렸던 두 가지 유형의 스피킹 시험이 존재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실제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제 영어 사용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실제 이런 거죠. 뭔가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학교 가서 생활할 때 잘 들을 수 있을까? 뭔가 라이브러리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듣고 잘 기억해서 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잘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내용을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느냐란 이해력도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거에서 더 덧붙여 여러분의 발화력까지 같이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 채점 시스템에 대한 도입입니다. 자, 그래서 AI 그리고 사람 채점 혼합 방식으로 같이 적용돼서 채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AI 채점에 대한 부분, AI 부밍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I로만 그 스피킹 시험이 채점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유지되었던 사람이 레이터가 채점하는 방식과 AI 채점이란 부분이 같이 혼용되어서 채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소식일 수도 있긴 합니다. 시험 시간의 단축이 있습니다. 기존에보다 시험이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스피킹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인데요. 기존의 단순 암기용 템플릿만으로는 고득점 가능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는 First of all, I believe that. 자,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reasons. 자, 이것만으로도 이제 고득점이란 부분이 이제 그 전에 외웠던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신다라면 훨씬 더 유리해질 수는 사실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부분이라면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외웠던 부분에 대한 거를 그대로 다 버리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템플릿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 흐름을 위해서 first of all, second of all, in addition
이런 거 있잖아요. To begin with. 그 다음에 I believe that 같은 이런 식의 논리적 구조를 위해서 암기하고 있었던 스피킹 템플릿이 있으셨다면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답안 자체 내용을 위해서 암기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독립형 유형에서 여러분이 외우셨었던 부분에 기본적으로 의견 제시를 위해서 외웠었던 부분이 있다면 인터뷰 유형과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 일맥상통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채점 기준의 의미라는 건 의미 전달만으로는 그냥 고득점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미 전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대화하듯이 verbal English로 상대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냥 의사소통 communication만으로는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fluency, 유창성, 그리고 accuracy, 정확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한 정확성인 것이냐? 기능어, 시제, 어순 등의 정확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변형, 그러니까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특히 listen and repeat에 관련된 유형과 같이 영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을 예를 들어 put off, postpone, 내가 분명 뭐 연기하다라는 단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뭐라 그랬더라 라는 부분을 delay 이런 단어를 뭔가 내가 put off로 바꿨어요. 그렇게 됐을 때 같은 의미를 같은 구조에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설명하더라도 미미킹을 하지 못하신다라면 이거에 따른 감점은 존재합니다. 아, 어려워 라고 조금 부담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훈련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어를 바꾸거나 빠뜨리게 되면 감점이다. 방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딜레이라고 들었는데 포스트폰을 바꾼다. 혹은 이 단어를 빠뜨리거나 기능어 같은 부분을 연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빠뜨리게 되셨을 때 감점이란 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평가 영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delivery, 전달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달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발음, 억양, 속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자연스럽게 얘기하느냐라는 부분도 사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야지만 자연스러운 부분인 건지. So I think starting abroad helps students become more independent.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러시면 I think students abroad studying helps students. 자, 그럼 각각의 발음에 문제가 없었지만 너무 끊어읽기가 만나서 소위 멈블링을 많이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도 전달력이란 부분과 그 다음에 역시 자연스러움이란 부분에서의 감점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language use가 무엇인 거냐? 언어에 대한 사용인 건데 똑같은 답이라도 문법, 어휘, 그 다음에 문장의 다양성이라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나 지금 우리가 하고 하는 이 language use란 부분은 listen and repeat 이란 부분보다는 그 taken interview에 대한 부분의 영역과 좀 더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예시 한번 볼게요. 자, 답변의 예시는요. 이럴 때는 우린 그냥 베이직하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뭔가 내용이 평이하다. 뭔가 플레인한 답안이다. 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I like traveling because it is fun. I like traveling because it is fun.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좋은 답안인지 같이 보실게요. I enjoy traveling because it allows me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I enjoy traveling because it allows me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결국 내가 다양한 문화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여행이 좋다. 그냥 여행이 좋아. Because it is fun, because it is interesting, it is good for me. 뭔가 이런 식의 형용사만 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뭔가 broad한 답안만 가지고 좋은 점수가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점수에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last summer I went to Jeju Island with my family 아니면 I went to Okinawa with my family I could experience a new culture 이런 것처럼 뭔가 구체적 예시들을 들어주셔야 language 유주상에서도 훨씬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전개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좋은 어휘, 어려운 표현만이 또 다가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역시 아이디어와 논리적 흐름이라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I like music because it is good
자, 뭔가 발음의 전달력 상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난 음악이 좋아. 왜냐면 좋으니까. 근데 좀 더 우리가 좋은 답안이다. 이런 답안은 되게 strong한, 되게 좋은 솔리드한 답안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요. I like music because it helps me relax after a stressful day. So I love listening to music by using a YouTube music. 이런 거. By using a Spotify.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이런 식의 구체적 고유명사를 답변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예시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얘기해 볼 거냐면 Take-on 인터뷰에 대한 구조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질문은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요, 여러분. 디렉션 여러분이 듣고 푸는 건데요. 역시 첫 번째 질문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없이 바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Which do you prefer, studying at home or studying in a library? Which do you prefer, study, online study, 혹은 offline?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I prefer study online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the reason is that I can save my time.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인터뷰처럼 내가 인터뷰어가 있고 내가 인터뷰이라 생각하시고 상대가 나한테 질문을 물어보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팔로우 퀘스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준비 시간 없이 즉문 즉답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완결된 답안 이 부분에서요. 예시와 디테일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뭐 아까 전에 예를 들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했지만 Which one do you prefer study at home or study in a library? I prefer study at home. The reason is that since I live alone, 나 혼자 살기 때문에 I can focus on my study more. But however, if I study a library, I don't think that I can focus fully. 집중 못할 것 같아요. Because the reason is that I need to waste my time by chatting with my friends sometimes. 친구랑 뭐 대화도 하고 이러느라 시간 낭비도 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뭔가 구체적 예시, 친구랑 내가 수다 떠느라 시간을 낭비할 것 같아요.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과거에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망쳤던 경험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만들어 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실제 시험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뷰 구체적인 follow-up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내용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터뷰어가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Which you prefer? 뭐 어떤 걸 좋아하세요? Working at home or working at a company? 문제는 안 보여드렸는데 그냥 제가 verbally 문제를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뭐 집에서 일하는 게 좋으세요?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 which one do you prefer? Studying at home or studying in a library?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으세요? 나가서 공부하는 게 좋으세요?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well, let me see. I never thought about that before. 하고 바로 답을 시작해 주신다는 거죠. 준비 시간이 없다는 것이 어렵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건데 What are some disadvantages of studying in a library? What are some advantages of studying at home? 장점을 좀 얘기해 줄래? 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나는 안 좋아한다 했는데 장점을 딴 걸 얘기하라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양쪽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질문을 깊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팔로우 퀘스천까지 존재하는 식의 스피킹 시험이 다른 스피킹 시험에서 실제 존재하는 스피킹 시험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에서는요, 뭐 IELTS 같은 스피킹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스피킹 시험이 있는데요. 자, 이런 스피킹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실제 인터뷰가 사람이 실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떠냐 따라서 이 원어민의 발음에 따라서의 높낮이가 좀 있죠. 이 업다운이 있다는 얘기는 상대가 조금은 나를 좀 배려해줘서 천천히 얘기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똑같이 American accent이지만 오늘따라 나랑 궁합이 잘 맞아서 내가 오늘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높낮이, 그러니까 업다운이라는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좀 낮아졌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마치 느낌이 실제 내가 사람과 실제 응답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은 사실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죠. 보실게요. 그리고 팔로우 퀘스천이 있고 결국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opinion, reason, example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결해서 설명하신다. 그래서 의견이 어떤지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 자,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때문에 집중 못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미드텀 때였는데 친구랑 같이 했더니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노느라 집중 못했다. 반대로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같은 예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피소드라던가 anecdote라고 부르죠. 에피소드 같은 걸 소개할 수 있으시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 구조에서 핵심 능력을 한번 볼게요. 역시나 즉흥적인 말하기 능력. 자, 일부러 제가 보여드렸어요. 즉흥적으로 질문 없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즉흥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고요. 의견을 제시해야 되죠. 역시 난 집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내가 집중되니까 좋아. 왜냐하면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 No one can bother me if I study at home. Since I'm living alone, I can definitely focus on my study.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 하지만 if I study in a library, my university library, I feel like I have to study with my friends sometimes. 해야 되는 것 같아. 같은 예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훨씬 더 좋은 핵심 능력, 이런 부분들의 고득점 전략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대한 오해를 한번 볼게요. 어떤 오해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냐? 보시면 길게 말하면 다 좋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말한다고 고득점인 건 아니고요. 과제의 적합성, 명료성, 자연스러움이 우선되고요. 불필요한 표현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Well, it's like sometimes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할리우드 스타들처럼 난 영어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깔끔하게 정돈된 formal speaking, speech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이 그 swag이라는 것 때문에 like, well를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길게 말한다 고득점이 아닌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역시나 task relevance, 적합성, clarity, 명료성, 자연스러운 것, 그 naturalness, 자연스럽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결국은 이 length, 길이, 자, 이게 high score, 이 절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길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성, 이 시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제 적합성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보는 게 질문을 이 사람이 이해한 건가, 잘 들었는지, 그 다음에 직접적인 답변할 수 있는지, 핵심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자, 그럼 답변 예시를 한번 볼게요. Do you think social media is beneficial? 했더니요. Social media has many platforms such as Instagram, TikTok, and Facebook. Many people use this platform to communicate. 근데 여러분, 질문에 대한 걸 Do you think social media is beneficial?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답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아요. 자, yes, I believe social media is beneficial. 네, 도움됩니다. 도움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었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뭔가 TikTok, Instagram 같은 예시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you cannot get the good score.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I believe social media is beneficial. One reason is that it helps people stay connected with friends and family. 훨씬 쉬웠죠? 근데 여러분, 얘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시를 좀 넣어 설명하는 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른 부분을 두 갈씩으로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불필요한 장식은 안 좋다란 얘기를 설명드렸는데요. I am at the opinion that social media utilization might potentially facilitate interpersonal connectivity.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I think social media helps people stay connected 라는 얘기를 어렵게 하게 되면 I'm of the opinion,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짧고 명료하게, 만약에 패턴으로 얘를 외워야 한다면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짧고 명료하더라도 정확한 전달력, 그래서 delivery, 그 다음에 topic development, language use라는 부분을 다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이제 토플 스피킹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을 했어요. 시험상 reading, listening, writing, 다음에 speaking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들어요.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시험에서의 고득점의 관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환경 안정성이란 부분 때문에 스피킹은 발음, 명료성, 유창성, 이해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성 품질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서 스피킹을 마지막에 둔 거는 기술적으로 안정성, 녹음 품질, 채점의 공정성을 고려한 이런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키워드로 한번 오늘 배웠던 걸 서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유형은 두 개다. Listen and repeat. 그 다음에 take an interview. 기억하시죠? 정확히 따라 말하기. 그 다음에 즉답에 대한 완결성이라는 거. 이게 take an interview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피킹 시험이 어떤지 이제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저와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수업해 보겠습니다. 샘플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어떤 식의 문제들이 우리가 신토플 스피킹에서 실제 출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예시 문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구성부터 한번 보시려고 하는데요. 자, listen and repeat. 자, 이 부분은 짧은 문장부터 점진적인 증가가 돼서 자, 1번에서 7번 문장, 일반적으로 7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take an interview. 질문 듣기 후에 그 다음에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기억하실 부분은요.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직문, 즉답 이란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에 따른 자, 뭔가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가 바뀌면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Listen and repeat. 같은 단어, 같은 문장 구조로 소위 미미킹을 해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같이 볼게요. 동의어의 사용은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들은 문장을 그대로 발화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잘 듣고 잘 기억한 후 그대로 전달하는 능력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의미가 비슷하다고 단어나 구조를 변경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감점 처리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delay로 들었는데 delay란 단어를 내가 잊어버렸어요. 문장이 너무 7번쯤 가게 됐을 때 길어서 예를 들어 postpone, put off로 바꾼다고 해서 의미상, 문장 구조상, 문법상 크게 문제가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들었던 단어를 그대로 기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샘플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You will listen as someone speaks to you. Listen carefully and then repeat what you have heard. The clock will indicate how much time you have to speak. No time for preparation will be provided. 이런 식의 디렉션이 있습니다. You're being trained as a visitors during a university campus tour. Listen to your supervisor and repeat what she says. Repeat only once. 자, 첫 번째. Welcome to our university campus. Welcome to our university campu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The student center is located near the main entrance. The student center is located near the main entrance. The visitors can find the information desk inside the lobby. The visitors can find the information desk inside the lobby. 이렇게요. The library is open to students 24 hours a day. The library is open to students 24 hours a day. 길어지죠, 이제 여러분. Many students enjoy studying in the quiet reading rooms. Many students enjoy reading in a quiet reading rooms. Guided campus tours begin every hour at a visitor center. Guided campus tours begin every hour at a visitor center. If guests have questions about campus facilities, please assist them politely. If guests have questions about a campus facility, please assist them politel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긴 문장들을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 한 번에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 듣고 한 번 얘기하고 한 문장 듣고 한 번 얘기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장은 뒤로 갈수록 점점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실게요, 여러분. 역시 고득점은 기능어 포함, 정확한 발음과 끊김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감점이라는 건 단어를 바꿔요. 자, 그리고 기능어에 대한 부분 탈락, 불명확한 발음, 기능어라고 한다라면 structural words라고 해서 문맥상에서 그 content words가 아니라서 여러분 생각엔 뭐 요 정도쯤은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읽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득점 포인트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내용어뿐만 아니라 기능어도 포함하셔야 된다는 거죠. structural words와 function words. 그러니까 content words라는 거예요. 그 content words라는 건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적 부분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내용과 내용을 연결하기 위한 식의 구조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해 가능한 수준의 발음. 나는 발음이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intelligibility. 그러니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발음으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발음이 좋으면 금상첨화인 건 맞는데 나는 예를 들면 내가 born in Korea and I got like strong Korean accent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발음적 문제점을 좀 인지하고 발음을 고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 기본적으로 원어민만큼 수준의 발음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non-native speaker라는 것을 감안한 채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하고요. 끊김을 최소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fluency라는 유창성이라는 부분이 점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같이 넘어가 볼게요. 자, 감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감점 포인트라고 한다면 단어나 문장에 대한 교체, 그대로 읽지 않으시게 된다면 이거에 따른 감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능어의 탈락, 불명확한 발음이라는 것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기능어에 대한 탈락이 한국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of, to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위 structural words라고 부르는데 이 구조에 의해서 존재하는 식의 의미 단어들은 우리가 연음이 잘 되지 않게 됐을 때 감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불명확한 발음. 예를 들면 visitor인데 visitor 하게 됐을 때 약간 느낌상 어떠세요? 되게 콩글리시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V 발음, 그래서 visitor이라고 정확하게 발화해 주셔야지만 점수에 좋다는 건 맞아요. 근데 또 발음 정확하게 하랴, 정확히 듣고 표현하랴, 여러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맞죠. 그 listening repeat이라는 그 시험 유형이 단순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한다란 표현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건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이제 take an interview라는 유형인데요. 일단 질문이라는 건 여러분의 경험,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호하는지, 상황의 대액이라던가 계획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질문에 따라서 follow-up question이라는 것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의도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Do you prefer studying alone or with your friends? 이런 거예요. I prefer studying alone because I can focus better. 이런 거예요. Studying is very important for students. 자, 이렇게만 얘기하게 된다면 이거는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장 자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시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An interviewer will ask you questions. Answer the questions and be sure to say as much as you can in the time allowed. No time for preparation will be provided. 자, 이게 디렉션입니다. 준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신 거죠. You have a volunteer for a research study about online learning and education. You will have a short online interview with a researc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Please answer the interviewer's questions. 자, 이 사람에 대한 질문 답변해 보세요. 인터뷰어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네요.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ng in the study. First, can you describe how often you take online classes and what subject you usually study online?
자, 그러면 can you describe how often take online classes? I usually take online classes 3 times a week.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죠. I usually take online classes once a week. The reason is that I think it's very convenient for me so that I can save my time and money. Usually online take classes are cheaper than the offline classes. 뭐 이런 것들. 온라인 수업을 좋아해요.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요. 가격이 더 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what subject you usually study online? 계속 연결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I usually study English. 공부합니다. through online. 뭐 예를 들어 어떤 ABC study class. The reason is that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데 왜냐하면 이란 부분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자, 여러분이 헤지테이션 없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뷰어가 이렇게 interesting. 뭔가 내가 어떻게 답을 하든 interesting. 뭔가 답변 내용이 연결되는 것 같죠? 그랬더니 in your opinion, what are the main advantages of online learning compared with traditional classroom learning? 자, 방금 내가 싸다, 시간을 절약해 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미 얘기했어도 it doesn't really matter.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of studying online rather than studying 뭐 at a campus, studying 뭐 at home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예시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문제는 2문제만 나오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자, total, listen and repeat. 참 이런 부분까지 연결돼서 문제가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길이 자체보다는 완결성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구체성이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질문에 따라서 질문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follow question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의견에 대한 부분, 얼마나 즉문, 즉답에 대한 부분을 즉답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fully prepared, fully ready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디테일 한두 개가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길이 자체보다 완결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다는 건 역시 delivery, 발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language use라는 건 문법 및 어휘, 그 다음에 topic development, 내용의 전개, 논리적인 내용 전개와 그 다음에 똑같이 표현하더라도 I think it's good. I think it's very funny for me. It's good for me. It's necessary for me. 면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고 재밌다는 거고 필요하다는 거지? 라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휘의 퀄리티도 떨어지지만 무조건적으로 너무 여러분들이 그게 브로드하게만 설명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역시나 얼마나 길게가 아니라 명확하게다라는 부분 방금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 한두 개가 역시 고득점을 좌지우지한다. 볼게요. Do you prefer online classes or traditional classes? 뭐 traditional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conventional type of studies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I think online classes are good because many students like them. And there are many benefits. It is useful for students. 뭔가 useful, beneficial. I think it's good. necessary. 이런 식의 단어만 얘기하게 됐을 때는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broad하게만 얘기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구체성이라는 것이 부족하게 됐을 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좋으실지 한번 볼까요? I prefer online classes because they are more flexible. For example, students can study anytime and anywhere. This is especially helpful for people who work or live far from school. 그렇기 때문에 자, 그냥 집 먼 학생들이 하기에는 save time, save money. 그러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구체화시키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훨씬 낫다 같은 구체화시키는 거, 숫자라던가 어떤 시험이라던가 이런 고유 명사 이런 애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여러분이 사용해 주셔야 역시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 편해, 필요해 이런 식의 형용사만 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습했었던 내용의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역시나 정확하게 복제한다. 이건 뭐랑 연결될까요? Listen and repeat.
두 번째는요. 바로 답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listen and repeat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했었던 take an interview에 대한 내용도 어차피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테일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디테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2 months ago, 뭐 last year, 뭐 under the COVID-19 이런 거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같은 구체화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어준다라던가 아니면 더 자세한 명사 같은 거 When I was preparing my midterm exam last year 이런 애들이라던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게 됐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that's for today. Let's wrap it up.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